시장은 종목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한 걸음 더 다가보는 마켓맨, 저는 신한투자증권 최진성입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헤드라인과 함께 이야기 한번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시장과 관련한 헤드라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한 감원바람 IT 업종에 집중이 되고 있다. 이 매크로와도 연관되는 그런 주제를 한번 선정을 해봤는데요. 앞서 들으셨듯이 지난주 금요일에 미국 증시는 출장을 했습니다. 하지만은 경제지표는 그대로 좀 발표가 됐는데요. 비농업 부문 고용지표, 이 노동부의 고용보고서가 나왔는데 23만 6천 명 정도가 증가를 하면서 컨센서스에 부합하는 그런 고용지표가 이번에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견고한 고용시장이 이어지고 있음을 이번에 입증을 했다라고 좀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업종별로 좀 보더라도 저희가 접객업이라고 또 얘기를 하는 서비스 수요와 밀접하게 연관이 되는 이 부분에서 7천 개 넘는 일자리가 좀 생성이 됐음을 저희가 알 수가 있었고요. 7만 개 이상이죠.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제 헬스케어라든지 그리고 공공부문과 같은 이런 업종에서 일자리 창출이 집중됐음을 저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은 이렇게 고용지표가 좀 견고하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의 해고바람은 또 그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앞서서 챌린저 그레이 앤 크리스마스라는 기관에서 발표를 한 바에 따르면요. 지난 3월에 발표가 된 감원 규모만 하더라도 9만 건 정도에 육박을 하면서 전월 대비해서 15% 증가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1분기 전체로 좀 보더라도 감원 규모가 무려 27만 명을 상회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면서 여전히 전년 대비해서 400% 가깝게 증가한 수치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업종별로 역시 감원 역시도 좀 뜯어본다면은 IT 업종에 좀 집중이 되고 있음을 저희가 알 수가 있었는데요. 올해 10만 명 이상의 감원이 좀 발표가 되면서 전년 대비 무려 3만 8천% 이상 급증했다라는 그런 데이터가 나와 있고요. 그러면서 전체 감원 규모의 IT 업종이 무려 38%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금융이 IT에 이어서 감원 비중의 2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내용까지도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고용 보고서와 더불어서 최근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감원 발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떤 내용을 저희가 좀 더 얘기를 해봐야 될까? 미국 고용시장 어떻게 봐야 할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물음을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판단을 일단 내려본다면은 미국의 고용시장이 지금 냉각되고 있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고용 건수도 그렇고요. 그리고 이번에 컨센서스를 좀 하회를 했던 임금 상승률 역시도 모두 다 좀 둔화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감원에 대한 내용을 좀 전해드렸는데 향후에도 감원 바람이 좀 지속이 될 수가 있을 것이다라는 쪽으로 좀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왜냐면은 기업들이 지금 감원의 이유로 좀 꼽는 그 요소들을 좀 살펴보면요. 비용 절감이 있겠고 사업 축소 그리고 재무 손실 등에 결국은 시장과 매크로 경제에 영향을 받아서 이 같은 구조조정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쪽으로 저희가 해석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저희가 은행권의 불안에서도 좀 봤듯이 금리 인상의 여파가 지금까지도 모두 반영됐다라고는 보기 힘든 그런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할인율 상승에 많은 좀 영향을 받는 성장 기업들이 많은 IT 업종 그리고 또 금융업종 중심의 감원이 지속될 가능성을 좀 염두를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일단은 고용시장의 상황을 판단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이렇게 좀 냉각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은 역사전 수준 대비해서는 여전히 미국 고용시장이 좀 핫한 상황이다. 이 부분도 여전히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예를 들어서 구인 건수라고 좀 저희가 일컫는 잡 오프닝스 이 지표를 보더라도 물론 가장 최근에 발표가 된 지표가 지난 2021년 5월 이후에 최소치까지 좀 떨어지기는 했습니다. 하지만은 여전히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대비해서는 높은 수준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자발적 퇴사 같은 경우에도 팬데믹 이전을 상회하고 있는 여전히 좀 구직자들이 우위에 있는 시장이다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번에 나왔던 고용 보고서를 보더라도 실업률이 전월 대비해서 0.1%포인트 또 한 번 하락을 했어요. 이렇듯이 이전 이 역사적 수준 대비해서는 여전히 좀 핫한 고용시장의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고용 보고서를 확인한 후에도 추가 금리 인상이 이뤄질 것이다라고 보는 시각이 좀 많다라고 좀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또 이런
상황이 최근에 어떤 경제 지표가 악화되는 모습을 확인을 하면서 증시에서 이를 악재로 좀 받아들이는 모습이 나왔었죠. 그러다 보니까 고용시장의 뭐 둔화라든지 그리고 이런 걱정이 있었음을 감안한다면은 오히려 좀 이런 우려를 완화하는 작용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다방면으로 좀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고용보고서 이 발표 이후에 금리는 좀 튀는 모습이 나왔죠. 오늘 밤에 미국 증시의 반응을 한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헤드라인 살펴봤고요. 두 번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닝 시즌이 이제 개막을 합니다. 그러면서 은행들의 실적이 어떨까? 이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도 많은 이벤트가 좀 산재해 있는 상황인데요. CPI라든지 PPI 지표 등의 물가 지표가 많이 좀 발표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서서 이제 말씀을 드렸듯이 통화 정책과 다시 한번 좀 연관을 짓는 시장의 좀 반응이 예상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것이 이번 주에 1분기 어닝 시즌이 이제 개막을 합니다. 특히 이제 금요일에 JP모건과 웰스파고 그리고 시티그룹 등의 대형 은행들이 실적 발표를 하게 되는데 그 앞서서 뭐 델타항공이라든지 이런 기업들도 실적을 발표하기는 합니다. 하지만은 관심은 지금 은행권으로 쏠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최근에 중소형 은행들이 많이 좀 파산하는 모습들이 나왔죠. 그러면서 은행권 전반에 좀 불안감이 조성되는 그런 모습이었고, 그리고 은행의 경영진들의 코멘트가 때때로는 이 경제 지표보다도 더 정확한 매크로에 대한 가이던스를 제공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은행권의 실적을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밖에는 현지 시각으로 수요일에 FOMC 의사록 발표가 예정이 돼 있는데요. 시장은 일단은 5월에 1회 정도 금리 인상을 추가적으로 연준이 단행한 이후에 하반기쯤에는 금리 인하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 이슈에 대해서 저희가 어떤 부분을 좀 더 탐구를 해봐야 될까 물음을 던져봤는데요. 역시 금융 섹터 실적 발표 예상과 그리고 대응 전략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번에 1분기 어닝 시즌 전반에 대한 예상은 역시 부정적입니다. 잭스라는 그런 기관의 좀 자료를 인용을 해드릴 텐데요. 이 기관에 따르면은 지난 1분기에 S&P 500 기업들의 EPS가 YOY 기준으로 10.1% 감소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전 두 분기 대비해서 이익 전망치의 하향 조정 폭이 좀 완화된 것은 긍정적이지만요. 이렇게 역성장이 예상된다는 점은 여전히 시장의 걱정거리라고 보여지는 상황입니다. 세부 섹터별로 한번 보면요. 운송 섹터에서 그나마 한 55% 정도의 EPS 증가율이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뭐 경기 소비재, 항공, 에너지, 그리고 금융도 일단 플러스로 나오면서 이 성장세를 이어갔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금융 섹터 같은 경우에 이처럼 0.8%의 그래도 EPS 성장이 예상되고는 있지만은 눈에 띄는 점이 올해 첫 두 달간의 이익 전망치가 좀 상향되는 모습이 나왔어요. 하지만은 이후에 뭐 중소형 은행들의 파산이라든지 불안이 좀 고조가 되면서 이 하향 쪽으로 전환이 됐거든요. 이익 전망치가 최근에는 금융 섹터에 대해서 좀 하향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갈수록 전망이 악화되고 있다는 점을 저희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좀 대응을 해봐야 될까? 철저하게 대형 은행과 중소형 은행을 좀 차별화해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더 세부 섹터로 좀 들어가 봤을 때 메이저 은행들의 EPS는 4.4% 정도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다른 중소형 은행이라든지 뭐 보험업종이라든지 이렇게 다른 금융업종 대비해서 우월한 수치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대형 은행들의 시장이 또 집중하는 그런 모습이 나올 것 같고요. 실제로 또 JP모건이나 시티그룹 등에 대해서도 최근에 실적 전망치가 소폭 하향 조정은 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은 연초 대비해서는 여전히 좀 견고한 수치가 예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대형은행 중심으로 그러다 보니까 월가의 관심도도 높아지고 있다. 매수코를 대형은행 위주로 내고 있는 기관들이 많아지고 있다. 이렇게 또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제 개인 투자자들도 대형은행 중심으로 좀 매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반달리서치의 이 집계에 따르면요. 개인들이 최근까지도 은행주를 계속해서 저가 매수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물론 이제 중소형주도 많이 샀다고 합니다. 하지만은 뱅크 오브 아메리카 주식을 무려 7.7억 달러 가량 가장 최근 주간에 사들였다고 하거든요. 이렇게 대형 은행으로 결국은 시장의 중심 그리고 실적의 성장세도 몰리고 있다는 점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번에는 종목과 관련한 헤드라인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가 또 한 번 가격 인하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왜 했을까? 이 부분 탐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가 또 한 번 좀 가격 인하를 단행을 했습니다. 지난 이 목요일에 웹사이트에 좀 따르면요. 미국에서의 판매 가격을 2%에서 6% 정도 인하했을 것으로 이번에 결정을 했고요. 그러면서 차종별로 좀 본다면은 모델 3가 한 $1,000 정도, 그리고 모델 Y가 $2,000 정도, 그리고 상대적으로 고가 모델이죠. 모델 S와 X 같은 경우에도 $5,000 정도 이번에 다시 한번 가격 인하를 테슬라가 단행을 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의 내용을 좀 인용을 해보자면요. 올해 테슬라가 가격을 인하한 것이 벌써 5번째입니다. 근데 이 그동안의 히스토리를 좀 살펴보면요. 이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에 따라서 보조금을 겨냥한 조치로 원래는 좀 해석이 됐었어요. 그러면서 가격이 이 인하가 된 거에 대해서 뭐 수익성이 훼손이 된다 이런 경고의 목소리도 나왔지만은 오히려 또 수요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도 맞서 왔던 지금까지의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참고적으로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1분기 인도 대수 지표를 발표를 했죠. 근데 42.3만 대 정도를 인도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전분기 대비해서 약 한 4% 정도 증가를 했고 사상 최대 분기 또 실적을 이번에도 경신을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또 올해는 180만 대 정도 인도할 것으로 테슬라 쪽에서는 목표를 세워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 이슈에 대해서 어떤 부분 좀 더 살펴봐야 될지 제가 한번 물음을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죠. 왜 또 내렸을까? 테슬라의 가격 인하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내려야 하는지 한번 판단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복기를 한번 해보죠. 올 초에 처음으로 이제 가격 인하를 뭐 한 20% 정도 좀 대폭 단행을 했었는데 그때는 주가가 사실은 하락 반응이 좀 나타났었습니다. 단기적으로요. 근데 결국은 수익성에 대한 우려가 그때 단기적으로 주가를 끌어내렸다라고 보여지는 그런 대목이었는데 하지만은 이후에는 오히려 타사의 주가가 더 많이 하락하는 그런 상황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1분기 지표에서도 저희가 확인해 봤듯이 인도 대수 역시도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순항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좀 놓고 본다면은 나쁘지 않았던 결정이었다라고 좀 보여지는 대목이고요.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왜 또 가격 인하를 좀 단행을 했을까?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본다면은 좀 불가피한 선택이지 않았을까라는 또 생각이 드는 그런 대목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1분기 인도 대수를 좀 발표했을 당시에 재고에 대한 우려가 좀 고조가 되는 시장의 분위기가 좀 감지가 됐었어요. 왜냐면은 판매보다도 더 많은 44만 대를 1분기에 이 테슬라가 생산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재고 과잉 우려가 좀 고조되는 모습이었고 실제로 이제 바클레이즈 같은 기관에서도 9개월간의 인도 대수 대비해서 7만 5천 대 정도 테슬라가 더 많이 생산을 했더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가격 인하가 또 한 번 좀 필요할 수도 있겠다라고 지적을 하는 기간도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선택의 여지가 제한적이었던 이번에 가격 인하 결정이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리를 좀 해보자면은 그간의 가격 인하는 테슬라의 어떤 수요 진작에 충분히 좀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좀 불가피한 결정으로 좀 보여지고요. 결국은 이 같은 가격 인하가 향후에 수요에 얼마나 부스트가 될지가 가장 중요해 보이는 대목이고요. 그리고 또 주말간에 뉴스가 나왔죠. 일론 머스크 CEO가 중국을 방문을 할 것이다. 결국은 상하이 공장에서의 생산도 좀 체크를 해볼 것이고 그리고 중국 당국자들과도 수요를 또 진작시킬 방안을 강구를 할 것이기 때문에 이번 또 방문의 결과도 잘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켓맨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